먹자골목 아시안 축제가 퀸즈 다문화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김기영 씨가 뉴저지 펠팍 시장직에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드룸액트 법안이 어제 주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재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뉴욕 한인의 세금 보고가 증빙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먹자골목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뉴요커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며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났는데요. 이번에는 퀸즈 다문화 축제로 행사명을 바꿔 모든 민족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퀸즈 한인회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퀸즈 다문화 축제가 오는 6월 7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프러싱 먹자골목 149 플레이스와 41 애비뉴 선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식 행사는 오후 12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퀸즈 다문화 축제로 행사명을 바꿔 다민족의 화합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축제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먹자골목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한인이 운집한 진정한 그 명품 거리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그 가치도 높여가는 그런 의미를 갖는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는 씨름 대회와 민족대항 줄다리기, K-팝 댄스와 노래자랑 등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한국의 시골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포로존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고유 어떤 궁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한국 멋을 내는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이번 축제에 참가할 개인과 문화공연 단체에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밴더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뉴저지 펠팍에서 한인 김기영 씨가 시장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기존의 주류 사회와 한인들의 화합을 위해 출마했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한창인 오늘 오후 버겐카운티 청사. 한인 김기영 씨가 클락 선거 사무실에서 팰리세이즈 팍 시장 후보 등록을 위한 200여 장의 청원서와 후보자 등록지를 전달합니다. 올해 본선거에서 팰리세이즈 팍 시장직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한인이 다수인 펠팍시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싶다며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타운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다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타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펠세스 팍에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타운의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또 인커리지먼을 해서 그 히스패닉, 우리 이탈리안, 코리안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싶고요. 지난 16년간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인 사회와 미주류 사회 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김 후보는 현재 한국 법무법인 서연의 미주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 전 이투 웨스트라는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를 운영해 한인 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기영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대결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법안은 주 하원에 계류된 채 늑장 처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2명의 의원을 포함해 이번 주 들어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 논의가 시작될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바라 M. 클락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의 동해 병기 법안에 멀티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한 토니 아벨라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멀티 스폰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위 소속 앤드류 아리아 하원 의원은 어제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에 답장을 보내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주의회 회기 종료 전 처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안 상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캐서린 놀란 교육위원회 의장은 법안을 다루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협회는 논란 위원장과 150명의 하원 의원 전원에게 2차 서한을 발송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법안은 어제 있은 뉴욕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가결돼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은 지난해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지난 3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 상원 표결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32표보다 2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주 하원이 다시 한번 법안을 통과시키며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림 액트 법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법안이 주 상원의 협조를 받지 못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정됐고 상원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달 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 의장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았다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 상원이 하루속히 표결을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또다시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증빙서류 부족 등으로 지난달 말까지 세금 보고를 마무리 짓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32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의 회계 부실 논란에 휩싸인 뉴욕 한인회가 결국 세금 보고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4월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세금 보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뉴욕 한인회 2012 회계년도 세금 보고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증빙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재연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당초 12월 말 마감이었던 뉴욕 한인회 2012 회계년도 세금 보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3월 말, 5월 말에 이어 또 한 차례 연기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는 세금 보고에 실패할 경우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 자격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은 마감일까지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창현 전 회장과 만나 세금 보고에 필요한 회계, 증빙 서류 등을 전달받았지만 32대 한인회 집행부와 거래한 업체들의 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전자투표 방법 사용법에 관하여 배우시렵니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 한국어 번역인데요.
한국어로 번역됐지만 한인들은 더 어색하고 여전히 불편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어제 선관위가 주최한 한국어, 중국어 언어 자문 프로그램 그룹 회의에 참석해 선관위 웹사이트 한국어 프로그램의 번역 내용이 어색하다며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센터의 노채원 코디네이터는 선관위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유권자 등록 용지와 부재자 투표 신청서의 번역에도 생소한 단어들이 사용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회의 때 센터가 제기한 대로 한국어 표현을 바꿔 새 유권자 등록 용지를 발행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몇몇 오류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시민참여센터의 추천대로 한국어를 수정 조치토록 하겠다며 유권자 등록 용지도 수정해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센터는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제공되는 유권자 등록 용지, 부재자 투표 신청 용지, 선거 달력 등 유용한 문서들이 한 곳에 게재되어 있지 않아 한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방 완화 조치 연기에 이어 추방 유예 승인자들에 대한 미군 입대 허용안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백악관이 올여름 내 이민개혁 처리를 하원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포괄적 이민개혁에 물꼬를 트게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할 시한을 주기 위해 이민 행정 조치를 잇따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연방국토안보부에 추방 완화 정책을 연기시킨 데 이어 연방국방부가 추진 중인 불법 체류 청소년의 미군 입대 허용 방안의 시행도 오는 8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최근 연방 상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 유예를 승인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려던 국방부 계획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부 차원에서 이민개혁 정책 변경을 연기하는 것으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오는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의 추방 정책 완화에 이어 불체자 미군 입대 시행까지 연기시킴에 따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개혁 처리 압박을 더욱 세게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도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 구제 방안들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프리킨더가든의 위생 규정 위반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주어 행정부는 최근 프리킨더가든 위생을 검사할 보건국 위생검사관 12명을 추가 영입하고 학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킨더가든 숫자에 비해 검사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5명의 검사관이 1000여 곳의 데이케어 센터와 프리킨더가든을 관리하고 있고 퀸즈에도 3명이 500여 곳을, 맨해튼과 브롱스에서는 2명이 각각 500곳과 300곳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킨더가든 2,700곳의 위생을 검사한 뉴욕시 보건국의 결과 2008년 6,981건의 위생 관련 규정 위반이 지난해에는 7,771건으로 늘었습니다. 재검사 횟수도 2010년 6천여 건에서 지난해 8천여 건으로 2년 사이 2천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뉴스는 일부 프리킨더가든이 해마다 위생 규정을 어겨 위반 사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사관 인원 부족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보건국 국장은 내년에 12명의 검사관 충원에 필요한 92만 6천 달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한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약 70개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른 것으로 역외 탈세 방지는 물론 5만 달러 이상 해외 계좌 정보를 재무부와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외국의 은행과 투자펀드 등 금융기관 7만 7천여 곳이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참여해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 계좌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스위스와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 약 70개국이 협정에 참여했으며 한국은 지난 3월 협정에 동참했습니다. 협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내년 3월부터 IRS에 미국인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잔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은 미국이 지난 2010년 제정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른 것으로 IRS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의 30%를 원천 징수하는 등 강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 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과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협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